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금 당면한 미국의 최대 과제, 바로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바 100일 작전을 선포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연방정부가 직접 대형 백신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 CVS도 백신 접종에 가세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 안에 100개의 백신 접종 센터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첫 시범지로 선정됐습니다. 북가주와 남가주에 각각 한 곳씩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접종 센터가 개설됩니다. California will be launching not just this site here in Oakland, but also a site down in Los Angeles at Cal State LA. The whole idea is to speed up the throughput, the efficiency, maintain an equitable len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vaccines.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확산을 더욱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백신 접종 수요는 많지만 보급과 접종 장소가 많지 않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백신 접종 온라인 사이트는 예약 폭주로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새로 개설되는 접종센터에 자원과 직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새로 개설되는 센터의 백신 보급량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주정부에 할당된 백신 양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hese allocations will allow for us to get up to 6,000 doses administered on a daily basis, but all of the PPE and related support will be provi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an additive manner, not in a way that takes away from our ongoing and existing capacity. 새로 개설되는 백신 접종 사이트는 2월 16일 마이턴을 통해 접종 대상자는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뉴섬 주지사는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병원에 2개의 이동식 클리닉을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 CVS도 오는 1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100개 매장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보급은 약 81,900도스로 접종 대상자는 오는 9일부터 CBS 웹사이트나 어플, 전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은 다른 주보다 뒤처지고 접종 대상자는 예약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등 문제점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아직까지는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의 고충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예약 사이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을 비롯한 백신 예약 사이트들은 영어와 스페인어 두 가지 언어로 예약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약 과정 중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의학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이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사이트도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돼 있어서 영어가 편하지 않은 이민자들한테는 너무나 챌린지가 많은 상황입니다. 전화 예약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언어 장벽에 가로막힙니다. 연결이 쉽지 않을 뿐더러 전화 서비스 역시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한국어를 포함한 다국어 서비스 예약 사이트의 개설이 시급해 보입니다. 백신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모두 2회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생성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최소 21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모더나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최소 28일 이후에 2차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 물량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 1차 접종이 이루어진다 해서 2차 접종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이메일로 전달되는 관련 안내문을 해석하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온라인 예약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백신 예약 사이트는 통상 주말과 월요일 가장 쉽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이른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비영어권자들을 위한 언어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주요 수치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열리는 슈퍼볼을 기점으로 다시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763명을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00명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5,189명을 기록했습니다. 보건국은 주말 미집계분이 반영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널뛰기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이 같은 하락세가 오는 일요일 열리는 슈퍼볼을 기점으로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경기를 시청할 경우 연휴 못지않은 감염 확산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운티 보건국은 식당들의 야외 영업 재개를 허용하면서 대형 TV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LAPD 노조가 경찰 인력 감축을 피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임금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LA타임스는 에리카 세티 LA시장과 LAPD 노조가 당초 내년 1월 3%, 6월 1.5%씩 추가로 임금을 인상시키려던 방안을 2023년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LA시는 6억 7,5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메우기 위해 경찰 수백 명을 해고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조 조합원들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데 최종 승인될 경우 최대 355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 감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예산 삭감으로 폐쇄 우려까지 일었던 지역 경찰서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했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해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가족 재결합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명령했는데 망명 신청을 포함해 이민 수속 중에 분리된 부모와 자녀를 다시 만나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이 위원장을, 각 부처 관계자와 가족 대표, 기타 단체 기관 책임자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분리 정책을 시행했던 2017년과 2018년 사이 5,500여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졌는데 이후 정책이 취소됐지만 여전히 6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I'm not making new law. I'm eliminating bad policy. What I'm doing is taking on the issues that 99% of them that the las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sued executive orders I thought were very counterproductive to our security, counterproductive to who we are as a country, particularly in the area of immigration. 바이든 대통령은 그 밖에 중남미 이주자 행렬에 대한 질서 있고 안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과 합법적 이민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다른 2건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과정도 대폭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여기에 국무장관과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일선 필수 근로자들까지 확대됩니다. 택시 운전사와 식당 직원들까지 접종이 허용될 수 있도록 지역 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우선순위 원비 단계에 택시 운전사, 식당 직원, 발달장애 시설 직원 등 일선 필수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각 로컬 정부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경찰과 교사 등 필수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의 마친 지역도 있다며 지역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모 주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뉴욕주의 백신 공급량을 16% 늘린 데 이어 앞으로 3주 동안 추가로 5%의 백신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며 연방정부의 약국 백신 공급량도 10%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의료진 등이 속해 있는 우선 접종 1순위 그룹과 65세 이상 노인과 필수 근로자 등 우선 접종 2순위 그룹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빌드블라스 뉴욕 시작은 주 정부에 오는 14일 실내 영어 허용에 앞서 식당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어 뉴욕시 식당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즉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로 중단됐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직후 아마존이 4분기 1255억 6천만 달러의 매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실적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었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4%나 증가한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온 소식은 충격을 더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CEO가 올해 3분기 CEO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후임은 앤디 제시 아마존 웹서비스 CEO가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베조스 없는 아마존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총괄해왔던 앤디 제시가 아마존 CEO에 오른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One of the things Andy will bring to that role is this deep connection to technology. Having managed and run the Amazon Web Services business for over a decade, he's obviously not only been deeply entrenched in very important technologies like cloud computing, but als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really important new technologies. 일각에선 베조스의 사임 발표가 코로나19 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예견될 위기에 조기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적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독점법 위반과 직원 착취 논란, 세기의 이혼 등 끊임없는 논란에서 아마존을 지켜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이른 시점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CEO에서 물러나지만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하는 만큼 아마존에 대한 베조스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And I expect that he will be involved in some of the big decisions they make. But the day-to-day operations will be in the hands of Andy Jassy, who will make those decisions. 경영 일선에서 떠나는 베조스의 향후 시선은 우주로 향해 있습니다. 매년 10억 달러의 아마존 주식을 팔아 자신이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에 투자해온 베조스는 올해부터 주식 매각 규모를 10배 늘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위해 지난해 설립한 지구기금 활동 등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이주용 우주선 스타쉽 시험 모델이 착륙 과정에서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어제 오후 텍사스주에서 두 번째로 시험 발사된 스페이스X의 SN9. 발사 직후 고도 6.2마일 상공까지는 안정적으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최고 지점에서 엔진을 정지시키고 발사체를 평행으로 한 뒤 하강하던 SN9은 착륙 직전 다시 동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동 추진 엔진을 재점화하는 순간 동체가 흔들리며 그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폭발은 공기역학적 제어를 이용해 땅에 착륙하려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페이스X 측은 이번 발사가 어디까지나 시험 비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시제품 SN8도 지난해 12월 시험 발사 과정에서 6분 42초간 비행에 최고 높이 도달에는 성공했으나 착륙 도중 폭발한 바 있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개발 중인 거대한 우주선입니다. 사람 100명과 화물 100톤가량을 싣고 달과 화성을 오가는 것이 목표로 지난해 10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스타쉽이 궤도 비행 준비를 대부분 마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 경찰은 사우스 LA 지역 65가에서 운전자가 총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용의자는 110번과 101번, 10번 프리웨이를 누비며 도주했고 경찰은 6시간 추격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부정하며 주민들의 접종을 지연시키는 사태에 대해 체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저 스타디움 입구 시위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코로나19 백신을 구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이메일과 SNS,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돈을 빼돌리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예일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안과 백인을 차별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안과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낸 소송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한 것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의해 구금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통신 장비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얀마 경찰은 수치여사 자택에서 워키토키 라디오가 불법으로 수입돼 조사를 위해 15일까지 구금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